네, 두 번째 섹터 댓글 모음집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섹터는요, 바로 원전이고요.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전기세 오른다, 원전 서울에나 지어라, 이러고 싸울 때가 아닌데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원전 확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논쟁이죠. 이 정부는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전이 들어오는 지역의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곤 하는데요. 이제는 논쟁을 넘어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댓글도 보겠습니다. 체코는 정권이 바뀌어도 원전 계약 유지, 유럽 진출 가자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유럽 진출이 조금 본격화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시장에서의 원전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였는데요. 북미와 유럽 시장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승산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K원전은 온타임, 온버짓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K원전의 유럽 시장 진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잠시 후 매니저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댓글도 보겠습니다. 중국이랑 러시아는 달에도 원전 짓는다는 판에 난 모르겠다라는 혼란의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다음 장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도 확인해 보시죠. 네, 스웨덴 SMR 개발사 K원전 러브콜, 체코 다음은 스웨덴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이 스웨덴의 SMR 개발사인 칸플렉스트가 K원전에 러브콜을 보냈다는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댓글은 두비리는 대선주 아니고 원전 대장주인데 왜 자꾸 발목 잡히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후보들의 대선 토론이 있는 후에 신재생 에너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원전주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 이어가 줬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신 것처럼 원전주는 유럽에 대한 진출 모멘텀도 있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대선주도 아닌데 원전 대장주임에도 차근차근 좀 화끈하게 올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도 보겠습니다. 조정은 있을지언정 하락은 없다. 아무리 흔들어도 원전주는 안 팔아라는 확신을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해외 나라들도 원전 확대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후보 토론회를 보면 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모두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과 풍력, 태양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승산이 있을지 태양광 관련해서 매니저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섹터는 바로 원전이었습니다. 오늘 뭐 어쩔 수 없이 에너지데이가 되는 것 같은데, 자, 뭐 앞서서 신재생에 이어서 원전 얘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용태 매니저님 앞서서 하신 얘기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신재생 쪽보다는 원전 쪽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신재생보다는 원전 쪽에 대한 비중을 좀 더 크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원전은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정책 국책 과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으로서 더 긴 호흡으로서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내용도 한번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그거는 26조 원에 대한 규모겠지만은 사실 그 정도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체코를 넘어서서 이번에는 뭐 벨기에도 22년 만에 탈원전에 대한 정책을 또 폐기하는 모습이었고 세계 최초로 탈원전에 대한 정책을 내뱉었던 게 이탈리아였거든요. 이탈리아도 25년 만에 지난 3월에부터 폐기하는 정책으로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원전에서 다시 한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은 AI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또 한번 데이터 센터들도 확충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부품이 부족한 게 당연히 절실한 건데 이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에너지만으로도 이게 에너지를 가져올 수가 없는 그런 막대한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효과적으로서 많은 양을 단기간으로 뽑아오려면 원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전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신규 건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미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예전에는 뭐 체르노빌이라든지 뭐 쓰리마일이라든지 이런 뭐 악재 조건도 있었지만은 이미 그 정책이 나오는 후부터도 다시 한번 이 원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면은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 원전을 다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지지난해에서도 뭐 텍소노미에다 또 택한 것도 원전 에너지다 보니까는 앞으로 원전은 끊임없이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체코에서도 한번 악재가 한번 터지긴 했지만은 다 회복을 해서 주가를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담아봐도 되고 거기에 또 플러스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는 SMR에 대한 이제 필요성도 가장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원전을 한번 짓는다라고 하면은 수년씩 걸리는 모습이겠지만은 그 SMR에 대한 소형 원자료 모듈은 좀 더 빠르게 또 기업마다 또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본다라고 하면은 예. 원전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부품들이 신재생에내 또 들어가는 부품들이 같이 겹치는 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G2 파워라든지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뭐 일진 파워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원전에도 엮여 있겠지만은 재생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밸브라든지 이런 같은 업종을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각 모두에 대한 호재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충분하게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낙 많은 또 분석을 해 주셔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도 토론을 쭉 다 봤습니다만 원전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늘 뭔가 정치적 이슈에 발목을 잡히거나 혹은 또 잘 나가고 수혜를 받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제 토론 과정을 보면서 야, 이게 또 한 번 발목을 잡히려나 아니면 또 수혜를 입으려나 애매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거든요. 지금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투자 괜찮은 거예요? 어제 대선 보시면은, 그러니까 토론회 보시면은 이전의 선거 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탈원전 얘기는 안 나옵니다. 필요는 하다는 공감대는 있다. 필요하다라는 공감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AI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전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 국가 경쟁력으로서 이제 앞으로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많은 이런 그동안에 이제 어떤 원전 쪽 관련해서 비우호적인 정책을 펼쳤던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이탈리아나 이런 기업들도 아니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런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당연히 저는 원전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신재생 쪽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기 시작을 한 거는 약간 국내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이 트렌드에 좀 부합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파급력이나 지속성을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은 꼭 비교를 이 두 키워드로 비교를 해야 된다면은 원전 쪽이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 쪽에 대한 부분들이 뭐 끝나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우선 신재생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결국에 이 전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원전만 갖고서 또 가능할 거냐, 아니면 뭐 신재생만 갖고서 가능할 거냐,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전반적인 이런 이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은 AI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이 캐파나 이 파이 자체가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 이 원전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조금 더 우선순위를 꼭 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원전에 대한 무게를 조금 더 두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댓글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왜 이렇게 자꾸 발목 잡히냐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차트를 보면 요거 이제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발목 잡히는 중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잠깐 쉬고 있는 중이에요. 워낙에 수급이 워낙에 쏠림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고 현재 보고 있는 게 주봉 차트인데 그동안에 지난주까지 워낙에 또 신고가 영역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을 또 하고 있고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뭐 과거 사례를 봤겠지만은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는 14만 6천 원까지 갔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거에서 매물벽들에 대한 소화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난 13년도, 14년도 당시에서도 역시나 그때 자리에서 한번 낙폭이 크게 내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물량 소화만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도 좀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충분하게 뭐 보유하신 분들은 여유 있게 좀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재생과 원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관련해서 탑픽 종목이 있을지는 잠시 후에 또 편입 종목을 알아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적 발표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어느덧 이제 5월 19일, 5월 중순도 넘어섰는데요. 과연 오늘장 기준, 종가 기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흥태윤 대 성률 팀 간 대결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한 자릿수 때 치열한 싸움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제는 격차가 다시 좀 벌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흥태윤 811, 성률 741. 두 팀 간의 격차는 70%포인트까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기여도가 더 높은지 한번 개인별 기여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개인별 순위 1위는 김태윤 매니저가 471%로
2위와의 격차가 99%포인트입니다. 상당히 큰 격차로 1위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2위 송율, 3위 성하준, 그리고 4위 김흥태 매니저 모두 300%대 중후반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탑5 종목들도 확인해 봐야겠죠. 반짝이는 종목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로보티즈 97%까지 올라간 모습. 자, 그리고 처음으로 노란색 황금 딱지가 붙었던 에어레이는 58% 수익률에 그쳐 있습니다. 서울옥시전 그리고 원익홀딩스가 새롭게 눈에 띄고요. 하이젠 R&M까지 탑5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김흥태 매니저의 탑5 보겠습니다. 역시나 97%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있네요. SMCG 현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이 데이원 컴퍼니 수익률을 더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영과 유라테크, 인터지스까지 이렇게 탑5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네요. 네, 뭐 그렇게 됐네요. 네. 1위를 하시고. 네, 아유 기분 좋은데 뭐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를 제가 뭐 그래서 리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자랑을 좀 하셔도 자랑?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할게요. 자 하면은 제가 이전에 한번 새똥을 한번 맞았어요. 예. 그때도 이제 제가 점심 방송에서 그날 목표가가 9종목을 갔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노트북을 맞았습니다. 이 발가락에 노트북을 떨어뜨려서 지금 발가락이 깨졌죠. 아, 그래요? 예, 발가락 뼈가 지금 조각이 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발 구두를 못 신고 있는데 아마도 액땜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은 그런 악기운을 아마도 그 발가락이 다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가능했던 거는 아무튼 저는 급등한 종목들 따라가기보다는 우선은 좀 이렇게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탑다운으로 내려오면서 좀 로봇 쪽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했던데 그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새똥에 이어서 발가락 효과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혹시 뭐 다치시는 일 있으면 먼저 좀 기팀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두 분께서 항상 이렇게 1, 2위를 다투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격차가 조금 벌어졌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원태 매니저님? 제가 지난주에 하도 뭐라 했더니 김태호 매니저님께서 아주 각성한 것 같습니다. 각성했다. 네, 개인적으로도 또 되게 친분도 많은데 아무튼 뭐 형만한 아우는 없다. 예. 형이 최고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원태 매니저님도 이 자리에 머무를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직 이제 다음 주 5월 달이 이제 한 주가 더 남았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400%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해보고 제가 발가락이 아니라 저는 뭐 발목아지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억지로 다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분 다 건강하게 건강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주 남았습니다. 열흘 10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과연 이 순위 변화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관심 있게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뷰를 들어볼 텐데 김태현 매니저님 일단 탑5에 새롭게 진입한 종목이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이거 지난주 화요일에 편입이 된 종목인데 바로 반응을 보이네요. 네, 오늘 뭐 장중에 이제 그 자회사 워닝 로보틱스 이 로봇 손이죠. 이 알레그로 핸드 관련해서 이제 유럽 연합 이 통합 규격 인증 마크인 뭐 C 인증을 획득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C 인증이라는 거는요 보통 이제 이 시장의 제품 수출을 위해서 사전에 이제 요구되는 인증이다라는 부분들이 또 아마도 또 부각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줌에도 일부 로봇주들은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에서 한 3% 정도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신규로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제가 이 원익홀딩스는 또 이 모의사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주사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감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정고점에 대한 부분도 돌파 나와주고 있고 대신 이제 약간의 좀 우려스럽다라기보다는 뭔가 이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간 이런 쉬어갈 때가 좀 됐기 때문에 저라면은 수익을 좀 챙겨두고요. 그리고 일부분만 어디까지 좀 갈까, 어디서 좀 바닥을 잡아줄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지켜줘야 될 자리라고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밴드를 좀 설정을 해드리면은 한 4,800원에서 5,000원 정도에서는 바닥을 지지를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고 만약 이 해당 가격이 좀 이탈을 하면은 어느 정도 또 다시 한번 나머지 수익도 좀 챙겨주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이 주봉이나 이제 월봉 차트 한번 보시더라도 뭐 주봉도 마찬가지로 좋은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이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한번 소화를 하면서 이 구간들을 다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약간은 조금은 더 봐도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이 조금은 도와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리뷰로 이어가야 되나요? 예, 뭐 그 가격은 혹시 2차 목표가는 따로 잡아 설정? 본다면은 예.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1차적으로 조금 더 본다면은 한 6,000원대 초반 정도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
6,050원으로 한 만약에 조금 더 가격을 높여본다면 6,05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만약 아까 말씀드렸던 입절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약간 어떤 개별 종목보다는 또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보시고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제가 좀 말이 빨라서 어디 가면 랩한다라고 해가지고 예, SOS랩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SOS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라이다 쪽 관련해서도 뭐 자율주행 이슈도 있겠지만 이 로봇 쪽에 대한 부분, 이 소형 라이다에 대한 부분들 관심을 앞으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특히나 이제 이 중국의 이 라이다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 1, 2, 3등을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1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허샤이, 그리고 2위가 로봇센스인가요? 그리고 3위가 화웨이로 알고 있는데 그 허샤이가 또 홍콩 증시 상장에 대한 이야기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또 주말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뭐 지금 이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면은 다른 로봇주들이 좀 꺾이기 시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라이다 쪽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각 이동평균선들의 전반적인 이런 밀집되고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변동성 확대. 근데 지금 자리는 상승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런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가격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한 14,400원 정도까지 한 뭐 14,300원에 14,400원 정도 라인대를 좀 잡으시고 전략을 잡아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OS랩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김흥태 매니저님 두 종목 볼 텐데 어떤 것부터 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어. 오늘 장중에 갑작스럽게 13%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윗거리가 좀 나을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뭐 첨단 소재라든지 에너지 환경 관련돼 가지고도 기능성 소재를 또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워낙에 자성성 소재를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유일하게 또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워낙에 지난 4월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가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신규 접근도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1선만 깨지지 않는 자리라면 충분히 뭐 7,000원에서 7,500원까지는 무난하게 목표가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다소 좀 재미없고 무겁다 하더라도요. 워낙에도 바닥권이고 부담 없는 자리니까는 여유 있게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신테카 바이오, 신이테칸 바이오라고 또 소개를 하면서 신테카 바이오를 소개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FDA에 대한 FDA에서 나왔던 거는 동물 실험을 단기적으로 폐지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 또나 AI에 대한 같이 연관되었던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건데 마찬가지로 이런 아모그린테크하고도 동일하게 또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봐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번에 또 사회 이번 주에 또 정책적인 이제 또 한번 토론회가 있잖아요. 그에 따라 가지고 이번 사회에 대한 얘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헬스케어라든지 AI 의약품 업종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신테카 바이오도 그때까지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를 모두 들어봤고요. 두 분의 편입 종목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오늘 신재생 원전 얘기를 다뤘는데 과연 이 안에 있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호, RS 오토메이션, 에브리봇 이렇게 두 종목이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 얘기를 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자, 각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RS 오토메이션이요? 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한 키워드 두 가지에 부합한다라고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로봇 예. 쪽에 대한 로봇 제어 솔루션을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하고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로봇 쪽으로도 부각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태양광이나 ESS 쪽에 대한 또 시장에 관심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태양광과 ESS 쪽 시장에 성장을 함으로써 이 에너지 제어 시스템에 대한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반사기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 제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모션 제어기나 아니면 서버 드라이버나 서버 모터와 관련된 부분들, 요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에 또 앞으로 좀 기대감이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 쪽 관련된 부분들, 이 글로벌 이제 로봇 이 수요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급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부품사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 수요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부품에 대한 수요도 이제 급증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이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이 공급망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변환 장치와 관련된 부분들 또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력 변환 장치는 이 태양광이나 또 ESS 쪽에서 이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력 변환 장치가 뭐냐면은 이 전기의 형식 뭐 예를 들어서 전류나 전압, 뭐 주파수 등을 이제 변화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뭐 인버터, 뭐 컨버터 또는 뭐 PCS라고 해가지고요, 이 파워 컨디셔닝 시스템이다라는 부분들도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산업용 모션 제어 기술 기반으로 이 전력 변환 기술을 자체 설계를 하는 또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드문 기업이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결국에는 저는 또 삼성 쪽하고 이전에 관련해서 로봇 쪽과 관련된 부분들, 이 반도체 공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이력이 부각됐던 기업들도 있는 만큼, 기업인 만큼, 뭐 지금 상황에서 뭐 태양광 핫하죠, 뭐 로봇 쪽 핫하죠, 그리고 자리도 아직까지 크게 올라가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한번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많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16,000원대 초반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요? 네, 목표가 차트를, 먼저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보면은, 자, 오늘 일부 로봇주들은 차익 실현들이 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종목은 0.8%, 뭐, 물론 한 1% 가깝게 큰 폭은 아니지만 이런 시장에서 버텼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로봇 이슈 말고도 다른 이슈가 붙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결국에는 태양광과 ESS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연계가 돼서 오늘 종목을 좀 버텨주지 않았나, 주가가 버텨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은 목표가는 18,450원을 한번 잡아볼게요. 1차적으로는 이 구간들, 이 18,000원 정도의 돌파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18,000원 돌파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관점에서 18,450원을 목표가로 잡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이 전저점과 어떻게 보면 이 121선 이탈하는 구간 조금 더 아래 가격대인 14,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은 목표가 18,450원, 손절가는 14,000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역시나 뭐 로봇 쪽이네요. 에브리봇을 편입합니다. 저도 사실 원전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예. 원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원전은 제가 또 다음 무료 방송 시간 때 많이들 소개해드릴 거고 예. 오늘 에브리봇을 가져왔던 이유는 오늘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에브리봇이 또 양봉전환하면서 올라갔던 모습입니다. 워낙에 또 시장에서는 로봇의 또 강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에브리봇을 한번 관심 있게 보여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들 아실 거예요. 에브리봇이 로봇 청소기하고 공기청정기를 또 만들고 있는 회사인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1가구 1로봇 시대, 물론 1인 1로봇 시대겠지만은 1가구 1로봇 시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각 집마다 로봇 청소기가 아무래도 한 대씩은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번 로봇에서도 로봇 청소기에 관련돼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주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모멘텀은 뭐냐면은 이번에 SK 계열사에서 AI 자율주행 기술을 또 접목해가지고 이번에 AI 자율주행 공기청정기를 또 한번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번 에브리봇이 또다시 같이 계약을 했다라는 측면이고 약 18억 5천만 원 정도에 대한 이제 계약금은 이제 다음 2분기부터 이제 실적에 반영할 거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뭐 저점에서 매수해봐도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점에서 한번 이 에브리봇도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유통 물량인 795만 주인데 오늘 1,000만 주가 넘게 터졌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는 로봇 청소기는 쓰고 있는데 네. 로봇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중국 제품들은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개발이 되고 실제로 뭐 인기리에 판매가 될지 이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일단 어느 정도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에 접근하는 가격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시초가로 매수를 해서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 종목 왔을 때 한 7시 부근까지만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13%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거래량이 좀 들러왔는데 했는데 다행스럽게 또 다시 한번 좀 조정받는 모습이라서 충분히 매수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뭐 전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24,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13,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3,000원. 범위가 좀 크네요. 네,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편입을 마칩니다. 자, 이제는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두 분의 무료 방송 그리고 밴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이제 오후 8시부터 이제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공개 방송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죠. 바로 이 주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메타바이오메드에 대한 투자 포인트하고 뭐 전환가의 뭐 조정 공시나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에 대한 부분들 분석을 해드리기도 했었고 오늘 시장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 후속주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이제 이 대선
이 2차 토론회가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회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가지 이슈보다는 두 가지 이슈, 특히나 이 로봇과 임플란트 쪽에 대한 부분들 같이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왜 제가 이 종목을 또 픽을 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오후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김태용 검색해 주시고요. 김용태 매니저님. 네, 저도 방송 이후에 저녁 8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명에너지가 점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속주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고 앞서 얘기했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같은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들을 엄선해서 유망주를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저녁 8시 김은태 검색하셔서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 유튜브에서 김응태 검색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주주총회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는 신의 한 수가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